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조정안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개발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정 보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야미도가 섬에서 육지로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야미도를 광주제와 구군산 연결도로 추진 당시 약속한 관광 레저용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산 청년시장에서 매월 열리는 다혜로운 취업박람회에 지금까지 1,300명이 넘는 부직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자는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직종 다변화 등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야미도가 섬에서 육지로 바뀐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당초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8년째 건설업체 현장 사무소로 임대를 반복하면서 부지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드론에서 내려다본 야미도.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진 후 관광 레저 용지로 개발하기로 한 땅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은 자풀로 뒤덮이고 그물과 쓰레기들로 쌓여 있습니다. 듬성듬성 보이는 건물의 간판은 떨어져 나간 지 오래고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지난 2013년 관광 레저 용지로 첫 구상을 시작해 2018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난 5월까지 호텔 200시를 짓기로 했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 부지를 호텔은커녕 8년째 건설업체 현장 사무소로 내주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동서도로 개설을 위한 현장 사무실로 쓰기 위해 한 건설업체에 5년만 임대하기로 하고 주민과 협의해 부지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지난 2020년 다른 건설사에 3년 동안 다시 빌려주고 계약이 끝나자 지난 9월 주민 협의도 없이 또 다른 건설사에 부지를 임대해줬습니다. 여기 현장 사무실을 5년만 사용하고 철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3년을 더 사용했습니다. 8년이 지났고요. 또 3년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나섰습니다. 관광 개발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방조제 건립을 찬성했는데 오히려 어업도 할 수 없고 유령마을로 전락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사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는 손님도 없고 장사라는 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낙후된 불악, 폐허가 된 불악 누가 와서 먹고 음식을 먹고 가겠습니까? 둘러보지도 않는데.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야미도. 관광 레저 개발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분위는 기반시설이 군산과 김제 가운데 어느 지자체에 귀속하는 게 타당한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중분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시민위와 시의회는 지난 17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전북도의 군산과 김제 간 분쟁을 중재하라고 촉구했는데도 도지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기업체가 유치됐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오늘 한국특수가스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09에 715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을 짓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특수가스는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부터 새만금 입주 기업의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가스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 등이 참여해 건의문 낭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이 같은 건의문은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상징적인 28개 법안에 그치고 있는 특별법을 232개 세부 조항을 담은 법안으로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지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데이터 250억 건에 대한 정비가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에 걸쳐 행정정보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대상은 도내 14개 시군과 출연기관 등이 사용하는 1,300여 행정 시스템상 250억 건의 데이터입니다. 도는 정비에 앞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모의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축제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오늘 도의회의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내 축제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47건, 266억 1,6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올해 89건으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4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 의원은 지역 축제가 시장과 군수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방관할 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의 인구 26만 명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407명으로 전달보다 220명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 군산의 인구는 지난달 말까지 2,060명이 줄어 월 평균 206명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로 볼 때 빠르면 다음 달이면 26만 명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매월 열리는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에 지금까지 1,300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 확정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직종 다변화 등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지난 1월부터 청년시청에서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있는 8월을 빼곤 지금까지 9차례가 진행됐습니다.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를 통해 채용에 나선 업체는 133곳, 여기에는 기간제를 뽑았던 익산시청 8개 부서가 포함됐습니다. 또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는 1,306명이나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박람회 당일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한 구직자는 112명, 박람회를 찾은 전체 구직자의 8.5%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2차 면접을 봤던 200명까지 취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도 최대 취업률은 23.8%입니다. 지금까지 박람회를 통해 업체들이 채용하려 했던 인원은 607명. 업체 입장에서 볼 때 현장 면접 채용률은 18.4%에 그친 겁니다. 이는 미스매치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진행한 일자리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보면 지역업체 700곳을 조사한 결과 채용 직군은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이 전체의 64.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군은 사무관리직과 기술직,
연구 개발지기 전체 응답자 322명 중 73%에 달했습니다.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는 참여업체의 90% 이상이 산산직 등을 모집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사무관리직 등은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구직자하고 채용자하고 생각이 좀 다르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죠. 업체와 청년을 연계시키기 위해 매달 열리면서 정착 단계에 들어선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직종 다변화 등 미스매치 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도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수학기 쌀값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수학지 쌀값을 적어도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과 목표 가격 변동 직불금제 부활,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이른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에 이뤄집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본인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부터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군산 옥산면 당북리 어울림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당북리 농촌다운 보건사업으로 20억 원이 투입돼 어울림센터와 저수지 수변테크, 주차장 등이 18일 준공됐습니다. 어울림센터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산물 지역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내 27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463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분석은 지역 농가라면 농산물 출하 열흘 전에 사료를 채취해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과 고창 한우 농장이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나오면서 도내에서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실의 젖소 농장과 지난 18일 고창의 한우 농장이 소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럼피스킨 확진 건수는 고창 12건, 부안과 임실 각 1건 등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임실은 첫 사례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럼피스킨이 내륙에서도 확인되면서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독감 환자가 2배나 늘은 겁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 예방접종은 물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1조 원 규모의 금융 인프라 및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디지털 혁신센터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청에서 15개 관계기관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북 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 탄소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전북 국제금융센터, 디지털 혁신센터 등이 들어서고 친환경 도시명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유령 법인의 통장을 개설해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불법 투자 리딘방을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A씨 등 10명을 특가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 방해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65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해 100여 개의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조직에 건네 6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 4명도 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정호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도내 3대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약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 교육 시스템 구축, 권역별 공공 여성 의료원 신축, 산업 인프라 확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올 겨울부터 도내 동부권의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눈무게 예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기상청은 눈이 쌓여 주택 지붕이나 비닐하우스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이 되면 기상통보문이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순창군 쌍치면의 경우 나흘 동안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가 이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다문화 가족 아이돌봄 서비스와 이주민 부모 초청, 자조 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로 글로벌 문화관과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익산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주한 베트남 축구협회가 진행한 제3회 동양컵 축구대회가 열려 국내에 체류 중인 1,500여 명의 베트남인이 익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익산 그랜드 음악회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19일 익산 중앙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무료로 진행된 그랜드 음악회에는 1,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육회연 오케스트라와 서편재, 오정혜, 장구의 신 박서진 등이 국악과 대중음악이 접목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장병들이 군산에서 문화체험과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미공군 장병 30여 명은 금강 미래체험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찾아 떡 만들기 등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 깐치마을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해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미 공군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와 문화탐방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가 지난 18일 원광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자립준비 경계청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 그룹홈과 쉼터 등 아동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실무자, 키퍼 부모회, 청소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립준비 경계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자립을 앞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근대미술관에서 박물관 소장품전 물결 따라 물꽃 남고 우리에서는 이어져 있다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근현대 미술작품 13점을 전시해 전북 속 군산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기획됐습니다. 군산시 서흥남동에 위치한 영광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식료품 꾸러미 4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식료품 꾸러미는 햇반과 죽, 참치캔, 라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쌍용방적 김광원 대표가 여성의류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옷은 지역의 저소득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